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건강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왜 중요한지는 결국 아프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건강할 때는 보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보험이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도 출발하기에 앞서서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험학개론 알차게 꾸며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 장기 간병 보험, 또 질병과 상해 보험인데요. 모인호 전문가님, 왠지 보험 전문가들께서는 이 소개팅을 하거나 남자 여자가 만날 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너희 부모님 장기 간병 보험에는 가입돼 있니? 뭐 이런 질문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대적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젊은 분들도 장기 간병보험에 관심이 있는 거는 네.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게 베이비 부모 세대인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노년기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노년기를 앞두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독거노인으로 생활을 했을 때 돈이 없거나 간병 상태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만약에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기가 싫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챙기고 싶고 그런 시대적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기 간병 보험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 건가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4등급.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위원회에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질병이든 상해로 인해서 혼자서 먹고 입고 씻고 걷고 화장실 가고 중 하나라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4등급을 판정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간병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장기요양비 1에서 4등급이라는 특약에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가입돼 있다. 그러면 그 약속돼 있는 3천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분들한테도 중요하냐면 네. 요새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병원비. 병원비도 그렇지만은 이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가족력보다는 요새는 또 식습관이나 아니면 과로 이런 것들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일반인들보다 뇌혈관이나 심혈관 관련해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두세 배 정도 높아요. 근데 이러한 걸로 찾아오는 간병 상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준비할 때 가족력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진단비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여유가 됐을 때 젊을 때 저렴하게 필요한 장기요양비 1에서 4등급인 간병보험도 별도로 준비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 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누누이 강조했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계통 그런 질환들이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서 간병비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 혈관이 막히는 병들 있잖아요. 네. 뇌졸중이 왔다 우리가 흔히 중풍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이제 혈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장애가 남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혼자서 거동도 못 하시고 음식물을 먹거나 옷 입거나 하는 동작들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중증이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누워 계시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혈관계통의 진단 자금으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후유증이 남았을 적에 그 후유증에 인해서 이제 장애가 왔을 적에 그 부분을 갖다 조력을 받으려면 당연히 간병보험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계통 질환의 진단비로 치료를 했다면은 그 나머지 자금들로 인해서 간병에 필요한 그 자금을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간병보험을 별도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간병보험이라는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앞서 모인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장기요양 진단비라고 해서 1에서 4등급까지도 있지만 치매 보장은 별도로 등급이 5등급으로 불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장은 이제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나 치매 보험이라고 또 따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의 보장을 내가 받고자 하시는지, 뭐 일시납으로 받고자 하시는지, 분할로 특정 부위에 따라서 각각 보장받고자 하시는지, 뭐 치매만 따로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런 보장하는 그 담보 이름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가 달라집니다. 치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네. 건데요. 치매 보험이 과거에는 이제 중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등급, 4등급, 5등급 중증 치매만 이제 보장이 됐었거든요. 네. 최근에 출시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CDR 등급 1등급부터 아예 처음 그 경증 치매부터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출시가 되면서 3등급 중증이 되면은 다달이 그 간병 자금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치매 보험 진단 자금과 간병 자금이 평생통 나오는 이런 보험들을 많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치매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간병비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나는 치매 보험이 조금 더 치매 부분이 조금 더 보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간병비가 매월 나온다면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간병인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편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 중에서 매월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보장이 있기는 해요. 이게 종신토록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까지 가야지만 이제 받는다라는 점. 근데 이게 뭐 생각해보면 주변에 치매로 길게 앓으시는 분들은 정말 뭐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심한 맞아요. 상태의 분들이 네.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꼭 필요한 보장이겠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시다, 혈관계통에 대한 가족력이 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수 항목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험률이 그렇게 높게 손해율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저렴한데요. 이게 보험금 지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비싸질 테니까 요것들은 조금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간병보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요.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딱 맞춰서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네. 그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오. 45세 여성분이셨는데요. 네네. 여기저기 이제 그 뭐 사업하는 특성상 아는 사람한테 보험을 많이 가입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이분 얼마나 정이 많으셨는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 표를 보면서 가입 내용부터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와, 엄청나네요. 예, 이분이 가입하신 거는 총 아까 말씀드린 17건에 164만 원인데 K생명 CI 종신보험의 3건 64만 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 2건 9만 원, 치아 보험 2건에 7만 5천 원, 실손 의료 보험에 12만 원, 또 손해보험사 여러 가지 중복 가입으로 4건에 19만 원, 또 암보험도 3군데에다가 12만 원.
그 저축보험 2건 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총 17건이 164만 원 가까이 와.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계약건이잖아요. 이게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방 전문가님께서도 보시고 좀 깜짝 놀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랬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지적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 보험료도 되게 많은데 이분이 앞으로 내야 될 총 보험료가 3억 이상이에요.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오른다는 얘기죠, 앞으로 네, 계속.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4억, 5억, 6억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서울 외곽 쪽에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럼요. 그거를 지인을 위해서 집 하나 사준 거나 마찬가지죠. 야.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은 CI 보험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3건이나 가입돼 있어요. 아유, 많다. 네, 64만 원. 사실 64만 원 수준이면은 보통 뭐 미성년자의 자제를 둔 이 뭐 4인 가족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포함해서 네. 이 정도를 그냥 혼자서 야. 감당하고 계신 수준이에요. 알고는 가입하신 거예요, 이분? 모르고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다 좋다 하나만 해줘 다 하나만 된다, 해줘 하다 이러니까 보니까 그냥. 통장에서 갑자기 돈으로 빠져나가는 게 160만 원이 돼버린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고 요 안에는 또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거나 80세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좋은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도 2건이에요, 2건. 근데 이제 말만 운전자 보험이지 한 건만 실질적인 운전자 보험이고 한 건은 상해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치아 보험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치아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갱신형으로 가입만 됩니다. 10년 만기 갱신형. 근데 2건. 치아 보험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치아 보험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치아 보험이라는 게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면책 기간이 뭐냐면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바로 보장이 아니에요. 바로 보장.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에 가입 금액의 100%를 보장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뭐 암진단비도 뭐 90일 이후에 맞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TV 방송에서 사실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치아보험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막 좋은 거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뒤에 설명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나요? 뭐 이 보험의 특약은 뭐 엄청 1년 빨리 이후에 얘기해, 엄청 그쵸. 빨리. 그나마 요새 좀 제재가 가해져서 좀 천천히 하는 편이긴 한데 소비자들은 그걸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임플란트 100만 원 100% 보장이라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7만 원씩 2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내 돈 맞고 내 돈으로 그냥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효과도 사실 따져봐야 돼요. 치아보험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원씩 내고 있는데 뭐 갱신형 특약과 주요 필요한 보장들이 80세 만기고 여기에 또 적립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하. 그다음에 손해보험에 4건 해서 19만 원가량 납부 중인 게 있는데 여기에 뭐 상해 사망을 7억이나 놓으셨어요. 어휴. 근데 이거는 본인이 넣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원래 손해보험사는 이런 게 있어요.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 같은 이제 맥락인데 가입을 할 때 기본 계약으로 해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 장애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손해보험사에 4건이나 가입돼 있으면 이 기본 계약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 상해 사망이 7억이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보험을 보면서 이분이 집안에 혈관계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뇌졸중 심근경색이 무슨 1억 2천이나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중요한 보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암보험이 3건이 있어요. 12만 원. 근데 참 웃긴 게 이것도 만기가 80세거나 아니면 갱신형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좋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 가입을 한 거죠.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마지막 저축보험 2건까지 해가지고 40만 원이나 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는 건 160만 원. 근데 건질 거는 없다. 이게 결론적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암보험 또 손해보험의 중복보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중복보장이라 하면은 그럼 내가 이제 보상을 받을 때 뭐 4군데, 3군데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거예요? 어떤 맞아요. 거예요? 암보험도 만약에 내가 10개를 가입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군데 가입돼 있어요. 이거는 진단비는 중복보장이 된다라고 해서 다 나와. 다 나와요. 그래서 오. 10군데 각각 1,000만 원씩 가입하면 1억이 나옵니다. 오호. 네. 다른 상해보험도?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중복보장이 안 되는 거는
거의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실손의료비랑 운전자 보험. 아하. 이거는 중복 가입이 된다고 할지언정 비례 보상이 됩니다. 두 개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점 중에서 한 가지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런 항목, 이런 특약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로 이제 추가로 이건 없으니까 가입해야 돼 하면서 많이들 가입하셨을 텐데, 자,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의무보험이 있어요. 그쵸. 거기에 보장이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내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 피해야 되는 중복 보장은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없는데 가입한 거면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을 해야 되는 분들은 중복으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어서 운전자 보험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 중복 보장이 되니까 많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안 걸리면 아. 예, 그게 다 벌어지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벌어지는 돈하고 걸릴 때 대비한 거 그 수준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분은 이제 무조건 친구분이 아시는 분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쭉 가입해 둔 상황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었대요. 그리고 또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3건 중에서 뭐 2건은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똑같은 보험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오래 납입한 거는 좀 아까우니까 한 건은 감액 완납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불필요한 2건을 해지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대변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과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종신보험 2건 있었잖아요. 그거는 해약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한 건은 설명해 주셨던 것과 같이 감액 완납을 처리해 드렸고요. 불필요한 중복된 보장이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 정리를 해드려서 요거는 종합보험 가입할 때의 특약으로 좀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 역시도 선천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다면 치아보험은 특별히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2건 역시도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착한 실비라고 불리는 전환 실손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4건 보험 가입하고 계신 거 얘는 그 보장 범위도 좁고 만기도 좀 뭐 짧다거나 이렇게 보험료가 좀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리하고 신규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안보험 3건 중에서 2건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서 요건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래 납입하신 경우에는 좀 유지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연금으로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리했던 이제 손해보험사나 이런 통합보험에 있었던 이제 생존성 담보인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수술비 뭐 이런 입원 일당 같은 특약들을 전부 다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월보험료 164만 원가량 내고 계셨잖아요. 리모델링 후에 무려 65만 원으로 와. 보험료 절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리모델링이 정말 필요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고요. 100여만 원가량이 지금 절약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익은 더 크게 돌아왔고 이래서 리모델링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리모델링한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놀라우시겠지만 저는 이분들의 능력이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의뢰자도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 보고 좀 많이 뿌듯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많이 뿌듯해 하셨는데 네.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늘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다 됐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시청자님께서 저희를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그 3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 좀 만나볼게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분은 41살 직장인 남성이고요. 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당연히 또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적당하게 잘 가입을 했는지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총 납입 보험료는 한 33만 원가량 납부 중이시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죠. 네. 나이에 비해서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네. 이제 내용이 좀 중요하죠. 부실했나? 총 4건이 가입 중이고 뭐 화재보험의 종합보험, 뭐 건강보험도 있고 치아보험도 있고 또 종합보험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보험료 수준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인이 와서 좀 하나 해달라 해서 쌓인 게 요 정도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문제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특에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싸 보이잖아요, 갱신형이. 네. 그래서 보험료가 뭐 이 정도 적당하다 봤는데 내용을 봤더니 사실 갱신형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는 함정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두 개의 보험사의 암보험하고 이대질환 중복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뭐 보험료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장 금액이 커 보여가지고 좋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 보험료가 좀 낭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다 80세 만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80세에 끝나버리니까 80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가 됐었고 네. 또 치아보험도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42,000원 내고 계신데 사실 이분에게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는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치료를 해봐야 뭐 씌우는 정도 수준밖에 치료가 뭐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굳이 치아보험 필요 없는 상태였고요. 또 예전에 1억 한도로에서 100% 보장받는 비싼 실비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이분도 사실 1년에 거의 병원 안 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비싼 68,000원이라는 보험료를 내시기엔 좀 아까운 상황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분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이 H화재 종합보험과 S화재 건강보험, D화재 치아보험과 D화재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신규로 H생명에 지금 그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자녀분께서 독립하기 직전까지는 사망보험금을 조금 필요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75세로 정하셔서 정기사망, 그래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보장으로 1억 원 준비해드리면서 생명보험사 수술비 보장인 1종, 5종 수술비 모든 수술 보장받을 수 있게끔 보충을 해드렸고요. D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단독 실손보험이라는 착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보험료 절약을 해드리면서 보장도 이제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M손해보험의 이제 종합보험으로 67,592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생존성 담보인 암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있었을 때 이제 수술비 항목으로 500만 원씩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려서 월보험료 33만 2,520원에서 14만 4,103원으로 절반 이상 많이 줄여드린 것 같네요. 네, 20만 원 정도 이제 줄여드렸습니다. 근데 와 막상 40대 남성의 월 보험료가 14만 원이다 그러니까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요 수준이 자기가 이제 낼 만한 적정 수준이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신 거죠. 그렇죠. 원래 사실은 동년배의 수준 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보장이에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나의 경제 소득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보장만 보고 보험료를 보지 않고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부담스러워서 1, 2년도 못 가서 해약할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수준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장 내용 다 들어갔어요. 뭐 사망보험금 1억, 본인이 원하는 3대 자금, 질병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싸잖아요. 근데 이게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 사정에 맞게 내가 원하는 담보를 다 집어넣고도 보험 설계가 가능한 만큼 이런 부분은 꼭 전문가의 그 설계를 꼭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필요에 맞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은 정말 알면 알수록 무조건 가입하고 뭐 무조건 필요하다는 개념을 떠나서 나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